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통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동해 로널드 레이건 포함한 항모 강습단 참가해 있죠. 한미연합훈련 진행 중인데 이게 5년 만이라면서요? 이 자체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레이건호 일종의 그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약 한 규모가 10만 톤 정도 되죠. 굉장히 큰 모함이지요. 여기에는 일종의 그 떠다니는 군사 기지다. 네. 아마 이런 이야기 있겠죠. 이 항공모함이 참여한 한미합동 군사훈련 이것은 그 5년 만에 재개된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랄까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좀 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 확장 억제 이것이 빈말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과시하는. 그러니까 김승겸 합참의장이 아예 레이건함 위에 올라가서 상황을 좀 점검하기도 했어요. 이것도 좀 이례적으로 보이던데요. 그렇죠. 이제 이 국방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께서 직접 이 훈련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달고 이러한 것은 확장 억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이런 확장 억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뒤면에는 또 다른 그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다시 말해서 한미 확장 억제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 또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 속에서 핵무력을 강화시키겠죠. 그렇다면은 한미 간의 확장 억제력 강화되고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시키면은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네. 그 속에서 결국은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여기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길은 더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네. 실제로 강대강으로 치닫는 기류가 선명합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보여주시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분석들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비행거리가 대략 한 600여 킬로미터 되는데 발사 원점이 평안북도 태천이라는 지점입니다. 저기서 그대로 콤파스를 대고 그어보면 항모 전단이 들어와 있던 입항해 있던 부산항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그렇죠. 이제 이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보면은 한미 군사훈련 전후로 또는 와중에 북한이 반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 이 레이건호의 이런 부상 입항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북한 입장에서는 사전 무력 시의 성격도 있다. 네. 방금 먼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적어도 북한의 태천이라는 이 사거리 이상 적어도 북산까지는 한 500, 600km 이렇게 된데 봤을 때 이번에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아마 이런 레이건호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둔 미사일 시험 발사 아니겠냐 이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떠다니는 군사기지 레이건호와 이런 북한의 그 단거리 초음속 이 미사일 이것은 비교는 안 되겠죠. 네. 미사일 한 발과 항모 전단을 비교하는 건 난센스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 평안북도 태천이라는 이 지역도 혹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를 발사 원점으로 삼은 게? 그래서 이제 이 군사 전문가들이 할까요? 정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북한 태천이라는 지역이 아마 지하에 요시아를 하고 있다. 네. 다시 말해서 지하 속에 미사일을 상당 부분 숨겨놓은 곳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눈은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태천 지역이 나름대로 군사 기지화, 지하 군사 기지화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상당히 주의 깊게 볼 지역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SLBM 시험 발사 뭐 징후가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걱정이네요. 자, 국정원이 오늘 국회에 보고한 내용 좀 전에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핵실험을 만약에 북한이 시행한다면 사실 이 이야기를 워낙 오래전부터 연초부터 계속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할 때도 방한 기간에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계속했던 것 같고 인디언 기후제도 아니고 반복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중국 공산당 당대회와 미국의 중간 선거 요 사이에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 시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해설을 좀 해주시죠. 보통 이 일반적으로 핵실험의 횟수와 관련해서 6차까지는 기술적인 실험이다. 네. 7차부터는 정치적인 실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기술적인 실험과 정치적 실험이 모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적어도 10킬로톤 미만의 전술핵 관련 뭐 갱양화, 소형화 이 관련된 실험이 아니겠나 보여지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이 만약 핵실험 한다면은 10월 16일에서 11월 8일 사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중국과 미국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회 연임 이것이 당대에서 결정한 이것이 10월 16일이죠. 네. 또 그리고 11월 8일이라는 것은 미국의 그 중간선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북한이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했잖아요. 그 속에 보면은 핵무력을 강화 갱신시키겠다는 것을 질량적으로 강화 갱신시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가장 효과성을 볼 수 있고 또 중국에게 어느 정도 기간적인 이런 염려 감안 다 감안해서 이 시기에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근데 전략 핵무기라면 전략 탄두라면 먼 거리를 날아서 아마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용도일 테고 전술핵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더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에서도 밝혔지만도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했고 그 속에서 전술핵을 상당히 강조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핵으로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선제 타격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북한의 전술핵은 한반도에 사정권을 두고 있다. 물론 한반도에 사정권을 두고 있다는 것은 주한미군도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 이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지역적으로 한반도에 사정권을 준 전술핵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새 정부 임기 초에 긴장이 계속 높아집니다. 내일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방한하게 되고 일본의 국장에 참석한 다음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비무장지대를 찾는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동해안에는 지금 항모 전단이 떠 있고 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분단 국가의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비무장지대이겠죠. 네. 아마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한다면은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둘째, 북한 도발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셋째,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해에서 레이건호를 비롯한 이런 대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 진행 이런 선상에서 북한 입장에서 해리슨 부통령이 아무리 대화의 문이 강조를 하더라도 거기에 기다만 듣겠습니까? 유화적인 메시지가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봤을 때 어찌 보면은 해리슨 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또 그리고 레이건호의 한미 군사훈련 참여 모든 걸 봤을 때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계기보다도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핵 능력도 고도되는 그런 계기점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대한 구상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북한 반응이 물론 뭐 썩 좋지 않았고요. 모두가 다 알다시피 아주 거친 표현까지 나왔었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담대한 구상주의에서 구상이라는 것은 완성본이 아니고 빈칸을 채워 나간다는 것이겠죠. 네. 그러나 담대한 구상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북한에서는 거부해버렸죠. 특히 허황된 망상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아마 이 담대한 구상을 직접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구상이 나름대로 기대할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완벽한 전제보다도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말로서 약속하는 확인하는 그 정도만 되더라도 북한 협력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또 그리고 혹시 좀 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또 폭을 넓히자면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워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안보 대 경제의 교환입니다. 앞으로 더 보완한다면 안보 대 안보의 교환, 더 나아가서 안보 대 북미 관계 정상화 수교 이런까지도 채워나간다면은 아마 북한도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점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핵과 경제를 교환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북중 열차가 이제 재개됐어요, 운행이. 이거는 대북 제재의 어떤 구멍을 만드는 방향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화물차의 내용물에 따라 가지고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화물열차의 그 내용물이 대부분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보다도 중국에서 북한으로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생필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심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대북 제재하고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 더 한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화물열차가 재개됐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서 생필품이라든지 의약품 이것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고 여기에서 중국의 영향도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여러모로 어려운데 북한 내부의 상황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군사적인 긴장은 높아져 갑니다. 양문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